총선 간판으로 한동훈 장관이 떠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? 거의 굳어진 것 같아요 지금. 네. 윤심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. 아. 또 한동훈 장관 본인도 지금 결심이 쓴 것 같거든요. 나는 누구도 맹종한 적 없다.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. 비대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또 윤석열 아바타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. 마치 그 모습. 이건 그냥 출사표예요. 나 가겠다는 거지요. 내년 총선이 사실 어둡거든요. 캠한테 굉장히 어려운 승부가 될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총선을 패배했을 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? 자기가 지게 되는 거죠. 예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대선 카드로서의 효용이 확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. 첫 번째가 일단은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노선 클릭을 해라. 두 번째로 이제 김건희 리스크로 정리를 해라는 거고 대통령을 아름답게 뒤통수를 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. 마지막이 그건데 이준석 문제 해결해야 돼요. 동훈 안동훈, 한동훈이냐 한동훈 아니냐, 동훈 안동훈 이야기가 나옵니다.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인유한 혁신위 이후,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거의 국민의힘의 총선 간판으로 한동훈 장관이 떠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? 거의 굳어진 것 같아요 지금. 네. 거의 굳어진 것 같고 윤심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. 아하. 그러니까 애초에 듣기에는 이제 김한길 씨를 좀 세우려고 했는데, 예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한길이 이제 보수 중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. 네. 민주당에서 건너온 사람 아니냐. 일단 이준석도 엄청나게 반발하더라고요. 그 자존심 상하겠지. 예.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그 현실 감각을 가진 사람이 이제 김한길 정도거든요. 그랬는데 일단은 이 카드가 날아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서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으로 가겠다라고 한 것 같고, 예. 그 윤심을 읽어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장해찬이니 뭐니 해가지고 열심히 또 한동훈 띄우게 나선 거거든요.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 본인도 지금 결심이 쓴 것 같거든요. 예. 그거 받아들일 준비가. 그냥 말이 뭐냐, 너 그 윤석열 아바타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누구도 맹종한 적 없다.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. 그러니까 윤석열 뭐 체제 하에서 내가 비대위원장이 된다.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비대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윤석열 아바타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. 마치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. 예. 그런 모습으로 보이네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정치 초짜 아니냐. 그런데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하느냐. 예. 했을 때 세상의 모든 길도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.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열리는 것이다. 일종의 그 프로스트의 제3의 길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. 가겠다는 얘기라는 말이죠. 그냥 이건 뭐 결심이 된 거죠. 그 다음에 뭐냐면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데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다. 진짜 위기는 몸을 사릴 때 오는 거다. 난 사리지 않겠다. 이건 그냥 출사표예요. 나 가겠다는 거지요. 한동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만 쏟아내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다 답변을 해버린 셈이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나는 준비되어 있다. 나는 너희들이 비대위원장을 갖다 추대하겠다. 나 갈 준비가 되어 있다. 다만 그 전에 뭐냐, 당에서 의견 정리해라. 이견 정리해라. 당에서 의견을 모아와라. 이렇게 되는 건데 당에서 의견을 모으는데 잘 안 모아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다리는 거고, 그 시간이 아마 그 의원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며칠 더 걸릴 겁니다. 그래서 그 절차들은 지금 마련됐거든요. 원로 회의라는 걸 열고, 예.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도 좀 돌려보고, 예.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 만나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는 것이 전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말쯤에 수락한다.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대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오늘 일요일이군요.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날 뭔가를 하기 전에 24일경, 23일경에 비대위원장을 수락할 것이다. 그렇죠.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프로 콘트라가 있잖아요. 찬성하는 사람들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 있고. 일단 찬성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. 그나마 당에서 인지도 있는 사람이 이밖에 없고 그나마 인기가 있는 인물이 한동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. 급한 대로 갖다 쓰자. 그러니까 대선 카드인데 미리 갖다 쓰자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고.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단 첫째로는 뭐냐면은 그 민주당의 공격을 받기가 참 쉽거든요. 네.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할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이다. 자기 직속 부하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혔다. 민주당은 아바타라고 비판을 합니다. 그렇죠. 대리인이라고
비판을 합니다. 대리인이라고 비판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수직적인 당정 관계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냐. 예. 대통령이 다 하려고 해서 생긴 문제인데 이 위기를 수습하는 것도 결국 대통령이 다 하는 체제를 만드는 게 이 위기 수습책이 되느냐라는 거죠. 예. 결국은 윤심 때문에 윤심 바라기 한 그 당 상황이 위기를 불렀는데 또 다른 윤심 바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. 또 이게 윤심인가 보다 우르르 또 우연들이 물려가지고 막 또 추대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전에 이제 탈진영, 탈권위 여러 가지 좀 중도 확장적인 이런 면모를 보이긴 했는데 이민정도 했었고 맨날 그 철험의 애들하고 싸우고 예. 그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가운데 사실상 윤석열 키드는으로 찍혀버렸거든요. 그런 이미지를 시작할 시간이 없는 채로 이제 딱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제 민주당이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. 윤석열 키드 아니냐, 예. 윤석열 시즈 2 아니냐, 검찰 독재가 지금 완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을 받을 때 이걸 딱히 받아치기가 참 힘들어지거든요. 프레임상. 예. 이런 측면이 있는데다가 마지막으로는 내년 총선이 사실 어둡거든요. 좀 여러모로 볼 때 국회한테 굉장히 어려운 승부가 될 거라는 어렵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중도층 다 떠났는데 그 다음에 지금 또 한동훈을 세우겠다라는 건 뭐냐면 한동훈이 지금 보수층에서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예.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는 거거든요. 집토끼는 결집이 되겠지만 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한동훈의 그 중도의 확장성은 아직 확인이 안 됐거든요. 중도 확장성을 보여줄 만한 시간이 지금 없어요. 없는데 바로 안쳐게 되면은 쳐버릴 수도 있거든요. 예.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총선을 패배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? 자기가 지게 되는 거죠. 예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대선 카드로서의 효용이 확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하라 그러느냐?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한동훈은 굉장히 자신만만해. 내가 돌파할 수 있다. 예.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. 그래서 아마도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거든요. 지금. 예. 왜냐하면 다른 카드를 쓸 만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?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. 한동훈 장관 뭐 정치 경험 없다.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비슷하다. 그럼 누가 있는데? 누군데? 그 사람 좀 제발 내놔라.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 밖에서 데려오면 돼요 원래. 여태까지 뭐 이뇨한 네. 이뇨한 김종인 밖에서 데려왔잖아요. 누구. 네. 그다음에 옛날에 또 임명진 뭐 그렇잖아요. 근데 굳이 이래야 되는가? 솔직히 저는 좀 걱정되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일단 민주당의 프레임이 쉽게 갇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총선에서 이게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패배됐을 때 그 책임론에 또 시달릴 수가 있고 색이 바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다음에 그 자체가 중도 확장 길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또 다시 보수 결집 이런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 된다라면 그걸 갖다가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위험을. 예. 최소화하는 방식은 이제 윤희숙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일단은 뭐냐면은 한동훈이 딱 오면은 아까도 그랬잖아요. 난 누구도 맹종한 적 없다.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.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려면 대통령을 아름답게 뒤통수를 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. 예.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름답게 대립각을 세워야 된다.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면을 깎지 않으면서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읽어서 대통령을 바로 그 길로 끌어오는 듯한 예. 그런 모습을 연출해야 된다. 이게 맞거든요. 근데 그 방안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에 너무 수구 꼴통으로 가버렸어요. 거의 극우식으로. 그거 좌클릭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중도 확장으로 정책을 좀 옮겨와야 되는 겁니다.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대통령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게끔 그 견인을 해야 돼요. 예. 그 두 번째가 뭐냐.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. 김건희 리스크 문제거든요. 지금 이 정권에 대한 부정 판단이 많은 것 중에 굉장히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김건희고 민주당도 그걸 알기 때문에 김건희가 약한 거래요. 그냥 김건희 것만 나오면 사사건건 뭐 요만한 것까지 다 예.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죠. 근데 문제는 또 김건희 여사가 아니 그 가방 받으면 안 되잖아. 그걸 또 받아. 이런 문제가 있거든. 예.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자꾸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인사에 관여한다는 얘기가 들린단 말이죠. 이게 바깥에까지 퍼져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볼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. 근데 아니 내주만 조용히 해야지. 또 내주만 조용히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. 근데 지금 이거 들리는 얘기 뭐야.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 김건희 이 건 첫 번째가 걸린 게 뭐예요. 특검법이죠. 예. 그러니까 특검법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외통에 몰린 거거든요. 지금 국힘 외통에 딱 걸려버린 거 특검.
그래서 나는 이거 아니 그냥 애초에 그냥 진작 받았으면 끝났어요 지금 이거. 전 정권의 수사에서 기소도 못했던 거고. 예. 그 법원에 일단 판결 나왔는데 판결에서 김건희보다 훨씬 더 많이 관여한 사람도 무죄가 나왔는데 뭐가 나오겠어 특검 여태까지 했던 특검 중에 성과인 특검이 박근혜 특검 빼고는 없거든요 거의. 그러니까 그걸 벌써 끝났을 일인데 이걸 안 하겠다고 질질 끌다가 지금 총선까지 다가온 거고 예.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총선 그 특검법을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특검의 그 수사 상황을 갖다가 그냥 공개 방송을 라이브로 생중계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법안 자체가. 그러니까 이걸 갖다 총선 때 충분히 활용해 먹겠다라는 거지. 그래서 뭐 받기도 쉽지는 않겠네요. 그렇죠. 그런 내용 때문에요. 그다음에 받으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여사님이 예. 또는 대통령이 이런 문제거든.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. 근데 아는 그거죠. 이제 이준석이 딱 지적한 것처럼 뻔하다. 분명히 그래 특검 받겠다. 대신 그 특검 개시일은 이제 총선 뒤로 미루자.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예. 이제 뭡니까? 민주당에서 안 받겠지 그건. 네, 왜냐하면 민주당은 뻔하거든. 총선 때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란 말이죠. 근데 다만 명분은 조금 딸릴 거야 민주당에서. 예. 아니 진상 규명하자며 조금 뭐 몇 달이다 하면 되지 않아? 이라는 건데 그 안을 갖다 민주당에서 거절할 거란 말이죠.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. 네. 그러니까 그거 독소 조항들 있잖아요.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독소 조항들을 제거하고 이건 너무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. 네. 지들은 맨날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면서 피의 사실도 아니고 수사 상황을 갖다가 뭐 생중계한다. 이걸 법으로 만들어놔? 네.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함께 통과시켜 난다라든지 네. 그런 식의 어떤 타협을 보는 거,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가 하나고 네.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 감찰관 임명하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문재인 때 안 했잖아 계속. 그 박근혜 때 없애버려가지고 그다음에 공석 나누니까 문재인 정권 내내 때 안 했거든. 예. 이번 정권 내와서도 계속 또 안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아니 여사가 이상한 사람 만나는데 경호실은 도대체 뭐 한 거야? 아니 그 정치도 불분명한 이상한 놈들 만난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걸 만났어. 그러다 가방을 네. 받아. 이런 일이 바로 발생한다는 거예요. 감시가 없으니까.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게 특별 감찰관이거든. 그런 일을 막기 위한 게. 그걸 갖다 임명하겠다.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약속? 이제부터 난 내조만 하겠다. 내조만 충실하겠다. 그리고 또 하나 한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그 개고기 식용 반대 있잖아요. 이런 거는 호응도가 높거든. 그 민주당에서 통과시켰잖아요, 법안. 예. 원래 그쪽 그 혹시 김건희 몫이 될까봐 공이 될까봐 그냥 그런 쪽 빼고는 안 하겠다라는 어떤 약속을 갖다 대국민 약속을 받아낸다라든지 예.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당이 살아있다.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예. 가장 중요하죠.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은 그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노선 클릭을 해라. 네. 사람 쓰는 것도 그러니까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.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그렇게 하란 말씀이죠. 저쪽에서 한총련 쓰듯이 네. 여기서도 막 이상한 애들 막 쓰잖아.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좀 멀쩡한 사람들 좀 갖다 써라. 그다음에 노선도 좀 그 중도 쪽으로 좀 와라. 예. 이런 거고. 두 번째로 이제 김건희 리스크로 정리를 해라는 거고. 마지막에 그건 이준석 문제 해결해야 돼요. 이준석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.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잔류시켜서 총선에 또 국민의힘의 이 당에 이 참여를 시키냐 이게 중요하겠네요.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. 예. 최선의 방식은 끌어당겨서 당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거고. 그거보다 좀 차선 내지는 차악이죠. 예. 그거는 뭐냐면 고사시키는 거고. 둘 중에 하나죠. 예. 근데 어느 길을 갈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뭐 고사라는 게 고사가 확실히 돼야 고사인데 그것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다시 또 협력을 또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건 그 그렇죠. 상승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상승 효과가 있고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. 그런데 머리가 둘이면 안 되잖아. 예. 머리가 둘이면 안 되고 또 이준석이 또 이제 한동훈하고 또 부딪힐 수가 있거든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이 뭐랄까 염려를 갖고 있단 말이죠. 라고 한다면은 사실 한동훈이 계속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게 해주게 되면 사실 이준석의 탈당 명분이 퇴색을 하거든. 이제 고사시킨다는 게 억지로 죽인다는 게 아니라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고 한동훈이 뜨게 되면 이제 언론도 주로 이쪽 보도할 거란 말이죠. 그런 방식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같이 가는 방식이겠죠.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를 갖다가 여기 대해서 답변을 갖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한동훈 체제가 제가 볼 땐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장점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체제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지 않는가. 이게 이제 지금 국힘이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.